음, 갑자기 재채기가? 아이고, 네. 나올라면 빨리 나오지. 안 나오고.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6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팔팔TV 계신 분들 어서도 오시고요. 네. 구멍이요. 자, 형제님 어서 오시고요. 블링유님, 구행복한 공간님이세요. 왜 블링유가 됐지? 블링블링. 소희님, 가치나님, 류동진님, 안동부자님, 원태호님, 골드만님, 졸졸졸님, 염좌님, 밤하늘 빛과광님, 시몬스님, 곡신불사님, 이경춘님, 주식부자 희와달님, 해피정님, 엠진님, 긍정의 힘님, 얼음골님, 박혜성님, 김현희님, 미소돔님, 공공님, 어서 오시고요. 풍림부자님, 파송송 양봉탕님, 백만부자님, 어서 오세요. 어썸리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베제트님, 경린님,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즐거운 인생님, 네. 네, 멈춘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도채호님, 이경근님, 어서 오시고요. 오이천사님, 어서 오세요. 오이천사님. 크게 더 크게님, 한송이님, 변론사님, 시베리아 너새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어서들 오세요. 네. 방금 전까지 특강을 하다 와가지고, 네. 마이크가, 네, 다른 걸로 전환됐다가 다시 이걸로 시작되는 거라서, 네, 약간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네. 쿨쿨쿨님도 어서 오시고요. 태호 어머님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가 잘 올라서 괜찮죠? 네.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지랄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 시스템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 지금 하는 이 증권방송 88TV 방송은요. 이거가 지금 차트로 돼 있잖아요. 차트로 돼 있다가 이제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또는 이제 뭐 이게 갑자기 화면이 내려가서 다운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끊겨 버리더라고. 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진짜 저도 스트레스입니다. 네, 스트레스고 꼭 특강할 때는 자료를 여러 가지 갖다 붙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잡히는가 봐요. 그래서 할 때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컴퓨터를 좀 바꿔볼까 뭐 고민 중이기도 하고 컴퓨터가 아니면은 뭐 시스템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안 바뀌니까 지금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저녁에 서버 점검을 한답니다. 그거 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네. 계속 그쪽에서 뭔가 하긴 하죠. 근데 누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문제인지 거기가 문제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녹방을 보시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채팅이 안 되니까 끊긴다 안 끊긴다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녹방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녹방은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케이.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요, 반도체하고 조선주 미쳤냐? 네. 방송 제목이 그렇습니다. 미친 거냐? 미친 것 같죠?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아요. 팔아도 올라가고, 사면 또 올라가고, 팔아도 올라가고, 사도 올라가고. 당연히 뭐 사면 올라가는 거지만, 팔아도 신나게 잘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완전히 뭐 그냥 그 반도체에 꽂혀가지고 막 치고 막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전물 어떻게 더 사? 삼전 막 사세요. 삼전 몰빵 치자, 빨리. 변론사님 빨리 삼성전자 몰빵 치세요. 맨날 그런 거 물어보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 계속 사. 더 사세요. 막 그냥 있는 거 다 갖다 집어넣어 버려. 지금 삼성전자 기회야. 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삼성 이제 망했으니까 빨리 파세요를 원하는 거예요? 맨날 얘기해 주는데 뭘 자꾸 물어봐. 뭘 왜 그래?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삼성한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하이닉스만 잘 나가고 왜 삼성전자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는 거야? 하이닉스 미쳤네요. 21만 원이요. 여러분, 그러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야지. 네, 더 사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비중이 많잖아요. 많은데 뭐 어떡할 거예요? 많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비중 많으면 가만히 있고 비중 적으면 더 사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많이 올라간 거는 지금 사면 안 되죠. 우리가 조선주가 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왔을까? 네?
조선주 수익이 왜 많이 나왔어요? 하이닉스 수익이 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일까? 쌀 때 사서 그러잖아요. 쌀 때 사서. 하나오션 이런 거 쌀 때 사서 그런 거잖아요. 쌀 때 사니까 올라가는 거고, 뭐 예전에 특강 때 종목이지만, 뭐 하나엔진이든, 다 쌀 때 산 거잖아. 그죠? 아, 여기서 사가지고 뭐 수익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현대중공업도 언제 샀어요? 쌀 때 산 거잖아. 쌀 때 샀으니까 수익을 보고 매도를 치는 거고 수익이 나는 거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 그죠? 이것도 특강 때 듣고 여기서 샀어요? 여기였나요? 여기였나요? 아무튼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높이 올라간 거 이제 와서 살까요? 이거 하지 말자고. 노래 있었잖아. 노래 뭐가 있었어요? 이제 살까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지? 네, 이제 사는 건 안 된다고. 빠라빠라빠빠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이따가 끝날 때 틀어드릴게요. 네. 이제 살까요? 뭐 지금 살까요구나. 많이 올라간 거는 지금 살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거 사세요. 나중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이고 9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간 다음에 그때 살 거 후회하지 마시고 밑에 있는 거 사시라고. 네. 밑에 있는 거 사세요. 여러분들 뻔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야.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세요. 증가세가 계속 진행이 됐을 경우에 물론 조정이 일어나겠지만 실적이 더 좋아진다거나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흐름이 좋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 수밖에 없어요. 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는 조선주에 회의적이었어요.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 사라는 얘기 안 했죠. 근데 조선주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전달해 드린 이유는 뭐였어요? LNG선 이쪽 특수선박에 대한 수익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수기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실적이 안 나와도 앞으로 실적이 증가할 거라면 매수를 해줘야 돼. 오늘 특강에서 다룬 이야기가 바로 이거지만 실적 성장성이 나온 종목들이 얼마만큼 많이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셔서 아실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종목이 왜 올라간 거예요? 업황이 좋아서 앞으로 뭐 수주 전망이 있어서 좋은 뉴스가 나와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미쳐버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매도를 해도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도 그냥 막 사는 거야. 계속 사. 왜? 지금은 살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쪽으로 막 들어가서 사줘요. 근데 우리는 사면 안 되지.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할 때도 똑같잖아. 21년도에. 사지 말아야 되는 자리야. 근데 사람들은 계속 사요. 그럼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사지 말아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면 계속 올라간다고. 이거는 언제 끝나요? 상황이 종료가 됐을 때. 즉,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고 더 이상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 근데 지금도 조선주는 열심히 살려고 하죠.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저 사람들이 진이 다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 때는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그냥 하시면 돼요. 어차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단기적 조정으로 그냥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양자 컴퓨터처럼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사례가 벌어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또 계속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하이닉스 쪽으로 또 매수가 막 몰릴 거야.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 매수 엄청 들어오는데 자,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매수를 더 이상 안 하겠죠. 왜 안 할까? 그 다음부터 일은 개인들이 잡아줄 겁니다. 지금은 반도체 쪽에 뭐 하이닉스도 싫고 삼성전자도 싫고 다 싫어. 네. 그래서 그냥 올라갈 때 팔아먹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하면서 팔아먹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만 독주할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왜?
하이닉스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2025년도까지는 올해까지는 물량이 없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주가가 주구장창 상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게 뭐겠어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죠. 그때는 내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떨어지면 더 사겠다.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올 때 서프라이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증가하는 모습들, 주가 계속 올라가. 사람들 달라붙을 수밖에 없겠죠. 증거사 목표치 계속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짜리가 하이닉스 20만 원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100% 먹으려면 40만 원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그런 거야. 100% 먹으려면 40만 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100% 나오면 시가총액이 300조가 됩니다. 가능? 할까? 합니까? 그런 말들을 그냥 믿으면 안 된다고. 네?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가면 이거 5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150조인데 곱하기 5를 해봐. 그럼 얼마야? 750조짜리가 되는 거야. 시총이 750조가 된다고요. 물론 그러지 말란 법도 없죠. 근데 지 혼자 달릴 수는 없다니까. 하이닉스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면 다른 애들은 얼마큼 가겠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간다는 거는 미쳐버리는 일이죠. 일시적으로 주가가 단기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일정 수준 이상으로 벗어나는 그런 비상식적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가 커진단 말이야. 직전 고점까지는 일단 매도 포인트는 아니에요. 24만 원까지는 매도 포인트가 아닙니다. 저는 20만 원을 예상해 드리긴 했지만 이 구간을 일단은 더 위쪽으로 잡아줘야 돼. 왜냐면 물량 자체가 2025년도가 됐을 때는 뭔가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뭔가 희석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2025년도까지 물량 자체가 없어. 솔드아웃이야. 품절이야. 그러면은 실적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실적이 증가는 이미 예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어느 정도까지 가겠죠. 근데 적당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게 될 거란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30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50% 올라가는 겁니다. 50%면 여기서 한 75조 원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220조쯤 가는 거야. 이 정도면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럼 30만 원까지 목표를 일단 잡고 보는 거야. 30만 원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잡고 보는 거고 정고점에 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어차피 물린 사람도 없을 텐데 24만 원에 사신 분들은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비싸게 사도 수익일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17만 원이 제가 제시해드린 가장 비싼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14만 5천 원. 그전에는 뭐 여기 11만 원, 12만 원대.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샀잖아요. 8만 원대 많이 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 저도 오늘까지 올라가가지고 거의 한 90% 육박하는 것 같아요. 수익률. 네, 평균 단가 계속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 90%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넘나? 계산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요 밑에 있을 때 한 80 몇 프로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0% 된 것 같죠? 여기 그 정도 나오잖아요. 100% 넘어가시는 분들 많죠? 네. 평단가가 올라가서도 100% 넘어가시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이 정도 가격이 됐으면.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가시면 돼요. 늦게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랬지. 밑에서 수익이 크게 나오더라도 여기 중간에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간에 뭐 16만 원 샀다, 17만 원 샀다, 또는 20만 원 샀다 이런 분들은 100%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100%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100%안 나오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더 많이 올라가요. 나중에는 하이닉스가 20만 원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은 그런 단계가 올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가 30만 원이 됐는데 야 30만 원 깨지면 큰일이야.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다니까. 왜냐면 AI의 수요가 내년도쯤 돼야지 수요와 공급이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가봐야지 하는 얘기죠. 왜냐면 AI 쪽에 대한 활용도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더 진행될 거고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이닉스만 독주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돈 되는 거 다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챗GPT 4 제로를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싸. 챗GPT 그거 4를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1,200억 정도 들었대요. 1,200억 정도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다른 곳에서 성능이 더 좋은 챗GPT를 만들어 냈는데 오픈형 그런 AI 그쪽 그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냈는데 한 80억 밖에 안 들었다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칩을 AI 칩을 가지고서 이런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났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비중을 낮추시면 됩니다. 수익이니까. 다 팔기는 애매하죠.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은 조금만 위에 슬라이스를 잘라 주시면 되죠. 잘라 주시면 돼. 뭐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이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많은 상태라서 부담된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비중을 조금 줄이면 되죠. 550억 입니까? 근데 1,000만 원 지금 총 평가 금액이 1,000만 원? 그러면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한 10억쯤 있다 그러면은 모르지. 근데 그것도 어떤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금액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550주요? 550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배반이 550주. 그렇지. 550만 원 가지고 걱정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1억 그러니까 2억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도 사실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 근데 내가 어쨌든 내 자산 비중에서 비중이 좀 많아지면 비중이 조금 많아지면 네 쪼끔씩 주의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4분기 실적이 8조 원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한 번 더 튀겨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아마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 자리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정고점 근처에서 아마 23만 원, 24만 원 근처대에서 한번 때려 맞는 모습이 좀 있겠죠. 네. 고런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대에서는 일단 아래쪽 지지선, 위쪽 저항선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근데 비중이 많으면 하루하루 움직이는 거에 살 떨려요. 마이너스 2% 떨어지면 계좌가 훅 빠지고요. 플러스 2% 되면 계좌가 훅 올라가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평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절하시고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비중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대응하실 때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부담되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여기 보세요. 여기 추세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도 지지선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응하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응 포인트를 잡으실 때 내가 지지선 어디까지 버텨야 되겠다. 20만 원 깨지면 매도해야지 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파냐 안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밴드를 계속 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언제 말씀드렸었지? 이 밴드를 계속 지난번 특강이었나요? 네. 아무튼 이런 거 있었는데 밴드를 정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요렇게 밴드폭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다시 넘어서게 되면 그다음 밴드폭을 또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디서 팔아야지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평당가가 얼마니까 그냥 보유하겠다가 아니라 이쯤 되면 내가 한 3분의 1을 팔겠다라든지 4분의 1을 팔겠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전략들을 세우시면 좋죠.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밴드를 정해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감당 못할 수준의 어떤 수익률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1000% 이상 올라가는 이런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안 보고 있어야지 돼. 근데 내가 비중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오늘 계좌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면은 이게 1000%까지 못 갑니다. 수익률을 그렇게 못 먹어요. 그냥 내가 신경 안 쓰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말아버리면 상관없는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부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억 원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네, 비중적인 부담들. 비중은 어떻게 부담을 가져야 되냐면 내 전체 투자금의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 전체 투자금이 만약에 3억이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억을 하이닉스에 투자해 놨다. 그러면은 이거 부담되겠죠. 그럼 이거 줄여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100억이야. 근데 하이닉스에 2억 정도 들고 있다. 이거 뭐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투자금에 의한 그런 비중 포인트를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꼭 근데 이상하죠? 남편 친구, 엄마 친구 아들 뭐 등등등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카미리님 와우! 슈퍼챗 10만 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분에 많이 벌었습니다. 카미리 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버리네. 와우 대박이네요. 네. 정말 많이 벌은 거 맞죠? 네. 많이 벌었으면 최고.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니까 좋구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래요. 오. 좋은 소식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중적인 부분들 반드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하나오션이나 조선주도 한번 보자. 하나오션이 지금 제일 핫하잖아요. 엄청 뜨겁지. 수익이 많이 나왔어. 자, 수익이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이닉스도 달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룩우룩우룩 하면서 이렇게 그 지지라인 대가 있잖아요. 이 지지라인 대가 있으니까 단박에 떨어지는 어떤 급락이나 이런 건 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급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매도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물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지만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기운도 좀 있지만 약간 불안한 감도 좀 있어. 왜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급등주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5일선 따라서 계속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홍기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형주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저는 올랐다 다시 내렸어요. 동성화인테가 한국 합은 이미 갔잖아. 이미 가서 수익 다 실현했잖아요.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지? 네. 이미 많이 올랐잖아. 뭘 도이트, 언제 가나가는 말이 왜 나온 게? 이거 수익 많이 나서 차익 실현했잖아요. 동성화인텍, 이것도 월급 종류였고. 한국 카본도 많이 올랐죠? 네. 이거 같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저기 월종이기도 하고, 리딩 종목이기도 하고, 특강 종목이기도 하고 그랬죠? 많이 올랐잖아요.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 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겁니다. 조선 기자재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같이 보셔야 되는 거라서 이쪽 부분들도 당분간 계속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알파로다가 해운주도 같이 들어오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해운주 같은 경우까지는 솔직히 지금 너무 이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더 갈 수 있지. 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더 갈 수 있으니까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소들을 계속해서 잡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왜 그래요? 신정식님 슈퍼챗 만원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요?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한이닉스 신정식님 코치 잘 부탁드립니다.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하이닉스 코치를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제가 팔 때 같이 파시면 되는 거지 뭐. 네.
뭐 어차피 이런 대형주들은요, 매도 포인트가 오래 걸리거든요.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뭐 코치랄 것도 없고 그냥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ST7이나 이런 쪽에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도 별로 없어요. 계좌는 그쪽에서 다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1월 달에는 이미 계좌 상승률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계좌가 일단 수익 중에 진행 중에 있어. 왜냐면 지수가 올랐잖아요.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계좌도 플러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가 더 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재밌는 건 뭐냐? 계좌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따지고 보니까 작년 고점에 비해서 그렇게 밀린 것도 없더라. 네? 작년 고점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밀리진, 물론 작년 고점에 비해서 좀 내려오긴 했어. 근데 그렇게까지 밀렸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던데, 안 그래요? 많이 밀렸나요? 그렇게 많이 안 깔린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면, 물론 이제 대형주들이 비중이 많은 것들이 올라가면서 손실을 많이 회복해 줬기 때문에 생각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아마 2600포인트까지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 자꾸 생각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시장이 2600이 되면은 삼성이든 저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뭐 다른 뭐 바이오, 2차 전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은행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조선주 이런 것들, 이 제가 주도주 업종이라고 해서 쭉 설명드렸잖아요. 네. 뭐뭐 있었어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2차 전지, 조선주, 은행주 이렇게 했었잖아요. 은행주는 근데 좀 재미없다고 그랬죠. 네. 조선주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2차 전지는 아닐 거라고 그랬고요. 바이오는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올라갈 거야. 그럼 이 조선주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채워갖고 갖고 있으면 계좌는 이쪽에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네.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삼성전자 보고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빼고 지금 다른 거 문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뭐 손실 크지도 않아요. 뭐 손실이 그렇게 크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 손실이 커져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아주 난리들 하는데 지금과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았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022년도 연말 시점도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난리였어요. 네,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고 사람들 완전 삐까뻔쩍 달라붙었을 때 쭉 빠져가지고 자빠지니까 삼성전자의 개 같은 주식, 잡주다, 더러운 주식이다 해가지고 아무도 안 샀지. 나만 샀어, 나만. 여기서 보세요. 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막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다 팔았잖아. 이번에도 사지 말라고 했는데 8만 원대 넘어갈 때 뭐 이럴 때 막 사가지고 또 떨어지니까 이제 죽겠다 얘기 나오지. 왜 이러는 거야? 왜 위에서 사가지고 자꾸 죽겠다 하는겨? 밑에서 그냥 사.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럼 뭐 평단가 자체가 아래쪽에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밑에서 더 사면 되지. 그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때문에 왜 자꾸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삼성전자는 떨어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왜? 얘가 안 올라가면 시장이 안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반도체고 나발이고 업황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떠나서 얘가 안 올라가면 시장이 안 올라가. 그게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근데 삼전을 계속 누르고 있는 형태, 시장을 못 가게 하는 형태, 같이 연결고리를 놓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뒤떨어졌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이 특별하게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 실적이 작년에 2023년도에 7조 원이었잖아요. 재벌진망래 6조였나요?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조선주가 뜨는데 그럼 고조선도 자기들 거라고 말하는 중국은 조선주 빠돌인가요? 핑퐁뿡삥. 걔네들 그랬잖아. 중국 애들. 지네가 조선 최고다 해가지고 뭐 한때 조선 그거 뭐 중국한테 뺏긴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 엔진이 막 멈춰버리고 막, 네. 봤죠, 그때? 엔진 멈춰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중국 거 안 사가지고 수주가 다 우리한테 넘어와서 지금 아주 좋아진 거 아니야. 중국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뭐든지 그냥 다 뺏겨가가지고 대충대충 하는데 그냥 품질이 그지 같죠. 네. 옛날에 저도 얘기해드렸잖아. 배 타고 중국에 여행을 한번 가는데 배가 망망대해서 멈춰버렸어.
엔진이 멈춰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시시벅벅 하면서 야 배가 멈췄대 어쩌면 좋으냐 막 그러면서 그냥 웃고 넘어갔거든. 근데 망망대해에서 배가 멈춰가지고 침몰이를 한다든지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아세요? 엔진이 꺼져버렸어. 바다 위에서 밤에. 그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데 그때는 그거를 잘 몰랐어. 지금 같았으면 진짜 난리 났을 건데요. 그리고 돌아오는 배는 그쪽으로 안 해줬어요. 돌아오는 배는 그 배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수리하러 간다고 가버리고 원래는 저기 군산항으로 들어가서야 되는데 인천항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그 배를 업그레이드 해줘서 좋은 배 타고 들어오긴 했지만 야, 그 조선 중국 배 무섭습니다. 조심들 해서 타셔야 돼요. 네.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네. 중국 쪽은 일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게 잘 맞는 게 중요하죠. 근데 방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것들 잘 보고 가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나한테 잘 응용만 하면 네, 좋은 거죠. 그런 쪽입니다. 2차 전지 쪽은 네, 지금은 보고 싶지 않고요. 어차피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목 진단 못 해드리니까 참고는 좀 하셔야 되고요. 포스코가 철강이지만 2차 전지로 엮여버리는 바람에 지금 포스코든 뭐 나발이든 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포스코는 지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잖아요. 네. 요거는 지금 카카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내용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좀 갈 것도 같은데 다 내린 것 같은데 또는 뭐 NC소프트 있죠 이런 거. 근데 뭔가 좀 찜찜해 뭔가 모멘텀이 없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 많아요. LG생활건강 이런 거. 네. 아니 뭐 다 내려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도 같은데 이씨 이상하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쪽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들은 뭐 더 내린다는 어떤 그런 위협도는 없어요. 이런 종목들. 더 내린다. 여기서 내릴 데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올라갈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해가지고 철강 섹터로 가면 좋은데 포스코를 그냥 2차 전지로 갖다 박아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다 물려버렸잖아. 나 여기 포스코 판다고 그럴 때 60만 원에 팔 때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미워했죠. 네, 싫어했지. 포스코 더 가는데 왜 팔고 지랄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샀으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이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렵습니다. 이게 좋아지려면 철강 섹터가 올라가든 뭐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뒤에 있어요. 왜냐면 점점점 뒤로 밀려나 있거든요. 원래는 2025년도 상반기 올해부터 지금 경기 부양이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 부양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금통이 금리 동결하는 거 보세요. 뒤로 밀려나 버렸어. 그래서 경기 부양 안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철강주에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뭐 리튬 광산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막 시끄럽게 올라오는 부분이었는데 이거 철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다 깎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지난번에도 누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뭐 주가 밀리냐 안 밀리냐 뭐 그거 가지고 뭐 너 같은 놈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때 해서 내가 쫓아버렸잖아요. 그게 여기였거든. 2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실적이 안 나와. 실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성장성이 없는 것들은 일단은 더 내려가지 않더라도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저는 주도주에서 빼버린 거예요. 얘네들은 점차적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미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희한하게 바이오가 치고 들어갔는데 바이오는 조금 걱정해야 되는 게 3월 말에 공매도 시작되면 바이오가 가장 먼저 타겟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관없어. 뭐 알테오젠, HLB 뭐 지금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는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 타겟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3월 지나가면서 공매도 재개가 되기 시작하면 바이오부터 조심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러면
반도체는 괜찮겠냐? 하이닉스 괜찮겠냐? 하이닉스도 심상치 않지. 하이닉스 쉽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이닉스는 현재 실적적인 측면이나 증가세를 본다면 얘는 아직 공매도를 때릴 만큼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상승한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30만 원 넘어갔다. 그러면 요거는 매도를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삼성전자까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삼성전자라는 애는요, 지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순전히, 어,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 삼성전자 차트가 코스피 차트랑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차트와 코스피 차트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 잡혀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다른 애들 공매도 치려고 막 올라가 있는 것들 준비되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올려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가면 얼마 간다고 그랬어? 2600포인트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하이닉스라든지 중간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갈 때 시장에 딸려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지금 누르는 형태.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 뭐 한 5만 9천 원, 6만 원 이렇게 와버렸다. 그러면 지수 지금 2600 넘어갔단 말이에요. 삼전을 공매도 안 치겠다는 얘기죠. 삼전을 공매도 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삼전을 공매도 치려고 그럴까? 삼전은 공매도 안 치려고 합니다. 대형주들은요, 공매도를 잘 안 쳐요. 코스닥 대형주 말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공매도를 잘 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올랐거나 이렇게요. 너무 많이 올랐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매도가 들어가죠. 근데 대부분의 공매도는요, 좀 애매한 것들. 이런 초대형주들은요,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공매도를 치기가 쉽지 않지. 지네가 공매를 아무리 때려도 이 덩치에 비해서 지네가 치면 얼마나 치겠습니까? 뭐 100조를 때릴 거야. 200조를 때릴 거예요. 자금력이 딸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하락하는 바람에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봤자 10조 원대 아닙니까? 이거 공매도 때려버리면 아주 쉽죠. 바꿔놓기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대형주들은 원래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안정빵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상승할 때. 근데 테마가 껴있으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다 공매도 타겟이야. 2차 전지 같은 경우 갑자기 올라온 애들. 그 애들은 공매도를 쳐맞게 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은 공매도 치기 어려운데 지금처럼 주가를 이렇게 충분히 깎아놓게 되면 공매도를 또 더 칠 수도 있겠죠. 근데 걔는 이제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2차 전지 쪽은 이제 지난번에 해먹은 공매도를 가지고 뭐 어떻게 요리를 하든지 하겠지. 근데 올라가지 않으면 공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밑에서 공매도 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전환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공매도를 쳐야 되는 것들은 뭐가 나올까? 조선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선주. 물론 거기서 성수기를 만나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 4개월 안에 조선주가 성수기를 만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럴 확률은 없어 보이고요.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일단은 티가 나요. 증권사 시스템이 지금 완성됐다고 나왔잖아요. 카미리님. 그거 뻥이에요? 이번에 저기 금융감독원인가 거기서 얘기한 게 공매도 전산 시스템 다 완성시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재개한다고 얘기 나왔는데요. 뉴스에 나온 건데 뻥인가요? 그거 뻥이면 문제 많은데, 네? 그거 뻥이면 문제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뉴스 나왔어요. 그 전산 시스템 다 완성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재개할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 적용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된 거죠, 당연히. 근데 그것을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공매도 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슬슬 들어오고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공매도 시행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증시는요,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이 좀 연결이 좀 돼줘야 되거든요. 그죠? 뭐 돼야지 되는 거지. 돼야지 되는 거긴 한데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실적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적을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평상시 같은 기업이 보면 뭐 32조 원이야. 삼성 실적이지만 32조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35조 원. 이제 뭐 50조 원 넘는다 이런 얘기 있다가 좀 줄긴 했어요. 줄어든 게 반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증가하잖아, 실적이. 실적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서 일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장을 올려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시기가 되면 삼성전자에 매수가 붙습니다. 무슨 이유요? 삼성전자에도 붙을 만한 이유 굉장히 많아요. 자, 로봇 쪽 있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아무리 경화해도 디램 반도체 쪽에서 아직 세계 1등이에요. HBM 시장 점유율 얼마나 나왔어요? 38%입니다. 하이닉스가 53% 나왔어요. 마이크론이 9%입니다.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이 38%야. 근데 엔비디아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잖아요. 물론 옛날 거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거 포함해서지만 38%라는 작년의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가 망한다, 뭐 안 좋다, 뭐 그지 같다, 뭐 얘기하지만 100개 중에서 38개를 삼성전자가 팔았다니까? HBM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시장을 붙잡는 용도밖에 없어. 우리나라 시장을 못 가게 하는 용도. 그럼 왜 못 가게 하는 걸까? 왜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재미를 보기가 어렵죠. 개별주나 테마나. 왜냐면 모든 게 다 올라가 버리니까 지수가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서 뭐 삼성 안 된다, 반도체 안 된다, 뭐 등등. 반도체 다 죽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반도체가 죽었어요? 없어서 못 파는 지경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런 리포트들이 너무 웃기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뭐 자사주 매입은 어차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주가는 더 빠지지 않을 거예요. 바닥은 잡힌 거예요. 잡힌 거야. 여기서 바닥은 잡힌 겁니다.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도 물량을 더 팔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HBM4예요. HBM4.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본딩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HBM을 하이브리드 본딩. 지금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기존에는 이렇게 뭔가 이제 그 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진행한 거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구리를 사용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성공했거든? 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걸 확인을 다 해놨단 말이야. 16단짜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없는 게 아니야. 못 파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놈하고 하이닉스 놈하고 TSMC하고 서로 붙어가지고 진행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넘사벽이 돼버려가지고 이쪽이 지금 잡혀 있는 거지. 지금 엔비디아가 만약에 시장 점유율 그 정도가 아니었더라면 네, 하이닉스가 넘보기가 어려웠겠죠.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가 못 만들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삼성전자 못 만들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다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HBM 칩 가져다가 지금 잘 만들고 있잖아, AI 칩을. 엔비디아 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시장 점유율 38%는 삼성이 갖고 있다고. 뭐 올해는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갈 것이다. 뭐 지네가 뭐 2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한마디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왜? 마이크론은 그런 생산 능력이 아직 없어요. 물론 하이닉스 아니 저기 뭐야 엔비디아 쪽에 HBM3 8단짜리를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8단짜리는 삼성전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문제는 12단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하이닉스 쪽으로 완전히 집중시켰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판이 언제 바뀌느냐? HBM4에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HBM4에서. 왜냐면 HBM4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이가 필요해. 이 얘기 계속 해드렸죠. HBM을 얹을 수 있는 다이가 필요한데 이 다이를 만들려면 TSMC가 필요해요. HBM 칩이 있어도 이 다이에다 얹어야 되기 때문에 이 TSMC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하이닉스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지네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빅테크 기업들은 이게 아니잖아. TSMC에다 하려고 했더니 얘도 공장 능력, 생산 능력 딸려요. 돈 더 많이 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비용 부담에 휩싸였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체로 뭐라고 했어? 브로드컴 앞세워가지고 삼성한테 야 니네가 좀 만들면 안 되겠냐?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이 될 거예요. HBM4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반도체 전쟁이요. 그 승기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창신 메모리는 HBM까지 오기는 어렵겠죠. HBM2, 중국은 지금 HBM2 만들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AI 칩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왜냐면 중국에 대한 미국 제재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본다면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만들 정도의 반도체였다면 그렇게까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HBM4에 대한 문제를 보세요. 네. 중국이 HBM3를 따라잡았다. 그렇든가 말든가 우리는 4로 넘어가니까요. 이게 올해 붙을 이야기예요.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저 하반기에 무슨 일을 벌일지는 봐야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이런 그 수요 폭발이잖아요. 그러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진출이 지금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솔루션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접목이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챗 GPT가 예전에는 유일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슷한 솔루션들이 많아요. 물론 챗 GPT를 아직 따라잡기는 어려워 보여.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하면서 따라잡게 될 거란 이야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격적인 측면 먼저 따질 거예요. 얘네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 더 저렴하지만 더 성능이 좋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또 영원히 믿지 마세요. 지금 우리도 하이닉스가 많아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너무 장밋빛 전망을 너무 꾸면 안 됩니다. 뭐 5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안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확률은 매우 높아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에 갈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이닉스가 40만 원 갈 확률보다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기대 수익률 50%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삼성전자는 100%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리고 그 뭐야 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삼성 기술 그만 빼가고 하이닉스 기술 빼가지 않을까요? 나 근데 중국 놈들 진짜 좀 짜증나요. 그런 거 보면. 왜 그렇게 스파이 짓을, 간첩 짓을 해가고, 베껴가고, 물론 처음에는 우리도 그랬지,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만,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지네들이 뭐 그런 게 없어. 남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거를 그렇게 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야,
진짜 사회 악들이지. 그죠? 네. 나쁜 놈들 너무나 많아요. 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해먹을 놈들. 그런 놈들은 전부 다 곤장을 한 100대씩 쳐가지고 그냥 궁뎅이가 퉁퉁 불어서 그냥 시커멓게 썩을 때까지 때려줘야지. 곤죽이 되게 그냥 해줘야지. 놈 새끼들 그냥. 네? 에잇!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솔직히 안 하셔도 됩니다. 부족하면 더 사셔도 됩니다. 비중이 많으면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면서 '왜 오늘 안 가지? 왜 안 움직이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놈이 아니에요. 상승이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습니다. 뭐 하락이 급하게 떨어질 수 있지만 상승할 때 보시면 바닥 잡는 데만 뭐 6개월, 7개월 걸릴 때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바닥이니까 이제 2달 됐거든요, 바닥 잡은 지. 그러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설 명절이 지나고 약 한 달간, 한 달간? 한 일주일? 네. 95%의 확률로 증시가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주가가 올라간다. 작년도 명절 이후에 주가 올라간 것 같아요. 볼까? 코스피 지수를 봐봐요. 명절 이후에 여기에 명절 끼었겠죠? 요때. 작년 명절 언제입니까? 역대 명절. 보면 뭐 그런 거, 뭐, 명절 연휴 다음에 주가가 대부분 다 올랐다는 거야.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명절 이후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있을까? 세뱃돈. 세뱃돈. 네. 명절이 길면 길수록 그게 끝나고 나면 자금이 뭉쳐있다가 확 들어오는 경향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하고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자, 지금 여기 환율 보세요. 오늘 환율은 1458원대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조만간 내려갑니다. 환율 조만간 내려갈 거예요.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외국 놈들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외국 놈들 매수가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뭐냐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그 다음에 지금은 조선을 좀 팔고 있으니까 은행인데 은행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쪽에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네. 조기 대선이 되면 환율이 더 내려가겠죠. 정치 변수 해소가 됩니다. 주가는 상승합니다. 왜냐면 대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총선하고 달라요. 총선하고 다르고 이 대형주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대선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후보자들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나와가지고 지랄지랄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네 뭐다? 경기 부양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주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기대감이 빵빵하게 들어가죠. 뭐 건설도 어쩌고저쩌고, 뭐도 어쩌고저쩌고, 뭐도 어쩌고저쩌고 막. 설령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한동안 행복했다가 되는 거죠. 행복했다. 증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대기 조선이 아니에요. 조기 대선에 대한 부분만 확정이 돼도 환율 확 내려갈 수 있어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스닥하고 다우지수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상황이 지금 단기적 반등이 올라왔지만 옆으로 요렇게롬 서줄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이격도가 높은 상태에서 눈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내려가서 크게 반등했지만 이 구간대에서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뭐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조금 눌릴 수도 있겠죠. 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보통 저점을 잡을 때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재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외 투자가 재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죠. 비트코인 다시 10만 불 넘었다고 하지만 예전에도 10만 불이었거든요. 그 부분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났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곧 끝날 거예요. 그러면 재건주 움직일 겁니다. 건설주 그때 움직일 거예요. 근데 건설주는 국내 시장에 뭘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그 레고랜드인가 뭐 그게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주 자빠졌잖아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특강 듣고 좀 쉬셨어요? 네. 주도주 발굴의 선두주자인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랬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건주 쪽은 다른 쪽으로 봐야 돼요. 이쪽 전쟁 종료된 부분들이 확실히 되면 넘어가겠지만 우리나라 건설주들은 다르게 봐야 돼요. 공약과 연결되는 부분들. 자, 주택 공급 일어나겠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주택 공급, 리모델링, 재건축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 리모델링 관련주들 뭐가 있을까요? 뭐 한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재건축 관련한 부분들. 뭐 페인트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네. 그다음에 건설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대형 건설사들 포함되죠. 여기다가 공약도 뭐 들어가요? 공약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뭐 도심 지하화, 그 뭐 대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지하도로를 만들겠다는 관련주들 다 토목건설 뭐 이런 주택건설 다 건설주들이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내일 제가 특강에서 이 정책주 이야기를 좀 해드리긴 할 건데 어떤 루트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책주를 공략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건설주가 지금 안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이 많이 올라가서 그쪽에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을 사는 거야. 재건주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야 될 종목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을 사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가기 전에 사가지고 수익을 냈을 때 이제 팔아먹을 자리만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하이닉스는 안 사고 있어요. 사더라도 삼성전자를 사는 거지.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도 아주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는 내용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안 산 걸 후회하게 되고 계좌가 플러스가 났을 때 나 혼자 마이너스 그냥 유지고 있으면 후회하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만 들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죠. 지수 포인트는 직전 저점까지 다 밀려 내려왔는데 계좌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전고점 돌파 금방 일어납니다. 수익 금방 발생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길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커지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맞아.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여러분들 지금 하이닉스 8만 원에 안 산 거 후회하잖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에이, 하이닉스 안 돼요. 더러워요.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지금 5만 원대, 이 가격대 또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갔을 때, 그때 5만 원대에 살 걸. 지금이라도 살까요?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 늘 그래 왔거든요. 올라간 다음에 좋으니까 사세요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욕먹는 자리에서 많이 사요. 사람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하지만 장이 상승할 때는 확실히 수익률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실 겁니다. 왜냐면 어중간하게 사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밑에서 산 사람들이 훨씬 수익이 많은 거는 당연한 얘기거든요. 저는 목적이 뭐냐면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1000% 수익 났어. 솔직히 나 수익 나는 거 있어도 자랑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한두 번 얘기하고 말잖아요. 근데 뭐 그걸 계속 우려먹고 난 절대 그러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뭐 위메이드 1000% 났다. 그것도 뭐 그냥 한 번 흘려가고 에이 뭐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러고 그냥 말았잖아. 왜냐면 종목이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뭐 하나 샀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오션도 수익이 지금 제법 많이 나왔지만 이것도 안 팔고 개기면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비중이 빵빵해진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이게 제법 돈이 된다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들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올라간다면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도 있고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먹는 거 많지 않고 떨어졌을 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밑에서 그냥 남들이 욕할 때 그런 거 왜 하냐고 할 때 그냥 묵묵히 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앞에 가로가 붙어야 돼요. 좋은 주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망하면 안 되는 주식은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주도 그렇게들 사람들 싫어했었잖아. 하지만 많이 올라갔죠.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일찍 팔아먹는 건 있어. 완전 고점 말고 조금 일찍 팔아서 수익을 조금 일찍 챙기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인정하죠. 네. 100% 먹을 거 60% 밖에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점 매수는 바닥에 대한 포인트는 매수에 대한 관점은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적이 증가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뭐가 변하고 있구나. 근데 이 자식이 아직 반영이 안 됐네? 그럼 사 줘야지.' 라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대신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한다? 그거는 조심해야지. 그죠? 천천히 좋아질 겁니다. 충분히 분석이 될 겁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독감이 걸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시잖아요? 단 10분 하더라도 방송을 합니다. 왜?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건너뛰거나 한 번이라도 건너뛰게 되면 감이 죽어요. 그러니까 녹방이라도 꼭 챙겨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시황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해드리는 이유는 계속 변해서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잘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보면은 막 이렇게 위축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지 마. 자신 있게 가십시오. 그죠? 자신 있게 가시고 멀리 가시면 됩니다. 멀리 가는 게 최고입니다. 원래 무료 방송하고 유료 방송은 차이가 좀 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종목을 좀 더 많이 다루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채팅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네. 뭐 그렇긴 하죠. 자, 이제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버티셨고 유지를 잘 하셨다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세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설 것인지는 아시죠? 다스티7 얘네들 가자! 네, 제발 좀 가자. 그냥 뻥뻥 터져버려라 막. 솔직히 얘네들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계좌가 움찔움찔합니다. 저는 움찔움찔해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하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도 올라갔다 그래버리면 그냥 계좌가 그냥 막 터지는 날이야 막. 떨어졌어? 아, 지금 마탱이 하는 거죠. 네. 아, 그죠. 욕을 좀 많이 듣습니다. 네. 왜냐면 역 같은데 진짜 뭐 별로 안 좋아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주식들 저는 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밀고 나가거든요. 사실은 뭐 보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많이 사요. 네. 그리고 팔으라고 할 때도 안 팔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뭐 수익이 말해 주는 거니까. 네. 저는 약 안 올렸잖아요. 이번에 약 안 올리지는 않았어요? 참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네.
방송 이번에 굉장히 진지하게 잘한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허럴럴럴럴럴럴 이렇게 해버리는 건데. 네. 자, 아무튼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무방 한번 들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아침부터 계속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라 조금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요. 멀리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이 전체 투자금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한 투입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큼 나올 것인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가시면 됩니다. 호롤롤로 했어요. 미안해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 근데 내가 그거는 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팔아먹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욕을 좀, 욕을 안 된다. 좀 놀려줘야지. 네, 놀려줘야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고생 하셨고요. 네, 푹 주무시고, 내일도 한번 잘 해봅시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변동성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고, 오늘 아침, 내일 아침 시황 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